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김태호입니다. 오늘도 정말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었고요. 오늘은 내륙을 중심으로 그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원 지역의 낮 기온 35도로 어제보다 3도나 더 높겠고요. 또 오후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소나기는 오후에서 많게는 70mm로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제6호 태풍이죠. 카눈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현재 그 오키나와 동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중반부터 우리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다고 합니다. 뭐 더위 걱정만이 아니라 비 피해 또 바람 피해까지도 좀 미리 충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 여부가 이번 주 중에 공식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가 지난달부터 이 아카데미 극장 해체 공사를 위한 시건축위원회 서면 심의를 진행 중인데요.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주시가 본격적인 폭염 속에 이동식 물놀이장을 운영 중이죠. 올해 물놀이장 좀 더욱더 확충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횡성 둔내 고냉지 토마토 축제가 이번 주말부터 열립니다. 좀 준비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8월 7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가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해서 고시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9일에 의결해서 지출한 내용대로이고 올해보다 2.5% 높은 액수로 월 급여 환산 시 206만 740원입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업종과 관계없이 내년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이 동일하게 적용될 방침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4일 강원도의회에서 강원특별법 도조례 재개정 특별전담반 1차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환경설립 농지전담팀과 도의회 정책지원관, 강원연구원 연구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강원특별법 84개 조문 가운데 도조례 위임사항을 담은 31개에 대한 조례 제정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강원 지역의 구지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6월 10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도내 195개 농가의 소와 돼지, 염소 1,7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구지역 항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이 구지역의 감염 항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시가 현재 아카데미 극장의 철거를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죠. 또 전국의 문화예술인들이 아카데미 극장을 등록문화지로 지정해달라면서 서명에 동참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빠르면 이번 주에 시건축위원회 심의 여부가 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시에서는 이 철거를 예정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아카데미 친구들은 현재 계속해서 이 텐트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부터는 새벽 모임까지 진행을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데 오늘 아카데미 친구들 이주성 수호대장 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방침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그 맞은편에서 텐트 시위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부터 6시부터 새벽 모임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뭐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만. 네. 텐트 농성 좀 현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저도 방금 새벽 모임에 참석하다가 온 상황입니다. 저희는 지난 6월 6일부터 텐트박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텐트 농성을 진행하여 오늘로 63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텐트 안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원로들이 들려주는 원주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와 관련된 강의를 듣기도 했습니다. 지역의 발명의 저자 이무열 작가님을 모셔서 관계, 순환, 다양성이라는 지역의 키워드를 배우기도 했었고요. 힙합 탄생 50주년, 디스보다 피스라는 이름의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마다 아카데미 극장 관련된 단편 영화를 상영하는 금요극장이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매주 화요일은 아카데미 어셈블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원주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주의 소울푸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는 모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에서 함께 연대해 주시는 분들의 지지 방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애강극장을 지키고자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인천도시공공네트워크 그리고 도시와 재생 관련 다큐를 제작하고 계신 조은성 감독님 그리고 녹색당과 정의당 청년모임 광화문 촛불행동 미술 작가님들도 텐트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새벽 모임을 통해 6시부터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영상 촬영하신 분하고 같이 이제 동의를 하셨는데 단편 영화 같은 거 준비하나 봐요? 저분은 지금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이야기를 아카이브 하고 계시는 다큐 감독님이신데요. 처음부터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면서 아주 세밀하게 촬영 중이신데 모든 이 아카데미 상황이 다 끝나고 나면 영화로 제작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영화가 있습니다. 해피엔딩이 될지 새드엔딩이 될지는.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부터 이제 그 모임을 시작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촛불 집회도 또 계획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8월부터는 철거에 대응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좀 품을 줄여보려고 저희가 노력했었는데 시민분들이 밤에도 아카데미 극장을 지키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자고 하셔서 화요일 저녁에 내일이죠. 모여서 밤 12시까지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아카데미 극장 보존을 위한 7번째 띠익기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원주교 오거리 횡단보도를 따라 돌면서 등록문화재 지정과 원주시의 협력을 요청하는 홍보를 강강수월래 형태의 퍼포먼스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도 원주를 방문해서 강강수월래 행사에 참여하고 토크쇼 형태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고요. 오후 5시부터 원주교 오거리에서 강강수월래, 6시부터는 아카데미 텐트에서 토크쇼가 진행되니까 우리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대를 그 인간 띠익기 행사를 하려면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분 정도가 좀 모이셔야 가능한 겁니까? 제가 방금도 이제 아까 답사 차원에서 한번 쭉 가서 봤는데 일단 횡단보도에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또 그렇게 넓진 않다 보니까 한 50분 정도 오시면 꽉 차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셔도 또 혹시나 사고가 생기진 않을까 또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자, 이런 건데 원주시가 철거 방침을 세웠어요. 성면 제거를 또 이제 그 명분으로 조만간에 지붕 철거부터 이제 하겠다라고 또 했습니다만은 이 찬반 토론회가 진행되기로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무산되었다고 들었어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철거는 예정대로 하겠다. 다만 토론은 하겠다. 그런 입장이었다면서요. 원주시는 시민 250명의 서명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당일에 주민등록번호와 본적지 주소를 요구했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요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난다고 말해왔었고 그걸 검토하기만 했어도 시정정책토론은 이미 개최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행히 원광수 시장님이 6월 말 의회 답변을 통해 지금 조례가 상위법과 부딪히고 있으니까 조례와 상관없이 토론회를 열겠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문화예술가와 아카데미 극장 보존 여부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여는 것으로 일단 합의를 했는데요. 하지만 찬반 토론회와 상관없이 철거 행정은 진행하겠다는 원주시의 입장으로 더 논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토론은 하되 철거도 하겠다라는 것은 시민과 만나서 토론을 한다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이야기한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잘 살려내는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건데 제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아카데미 극장 이제 시 건축위원회 이제 서면 심의가 진행 중이고요. 이게 철거 관련 마지막 행정 절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철거를 해도 된다라고 결론이 내리면은 뭐 속도가 이제 빨라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만 네. 좀 속도전이 됐어요. 이런 가운데 그 문화재청이 아카데미 극장을 등록문화재로 지정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또 사실 또 이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 3일이죠. 문화재청 관계자와 또 면담도 가졌습니다만은 네. 좀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좀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까? 지난 7월 7일에 이모경 국회의원의 현안 질의에 최응천 문화재청장님이 등록문화재 권고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이죠. 저희 아카데미 친구들이 8월 3일에 문화재청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서 문화재 활용국의 국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문화재청은 권고나 직권 지정을 위해서는 아카데미 극장에 대한 조사가 사전에 필요하고 이에 원주시가 협력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철거 강행을 고집하면서 더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등록문화재 지정이 이러신다면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네,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의 결정 근거로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라고 주장해 오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이후 보수 유지비가 또 막대하게 든다고도 이야기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 관련 최고 전문 기관이 등록 문화재로 지정한다면 문화재적 가치는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재 지정 이후에 보수 비용이 지원이 되니까 원주시도 부담을 조금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체부 유휴공간 재생 사업으로 39억 원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되니 리모델링 이후에 보수 비용 자체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뭐 국비로 또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었습니다만 이것도 이제 반납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현재 문화재청 입장은 원주시가 원하지 않으면은 강제로 뭐 아무리 뭐 직권 등록이 있다고 하지만은 좀 그 부분은 좀 힘들지 않겠냐라는 또 입장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찬반 토론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해 왔었는데 네. 그것도 지금 마땅치가 않고 그리고 또 철거 행정은 또 멈출 수 없다는 게 원주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된 것들이 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등록문화재 지정도 그래서 네. 지금 문화재청 차원에서는 네. 난색을 표하고 있다. 네, 원주시가 워낙 완강하게 지금 철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철거라고 이 주차장을 세우겠다. 네. 그게 핵심이었는데 뭐 그 바로 맞은편 길 건너에 이제 대형 주차장이 이제 그 건립이 확정되니까 네. 주차장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주차장 20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건너편에 187면의 주차장이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주차장 이야기는 없고요. 야외 야외 공연장. 공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대로 철거 과정이 또 진행되는 것인가라는 좀 예측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현재 좀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원주시는 현재 불보듯이 뻔한 갈등을 앞으로 계속 고조시켜 나갈 것이냐 아니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길을 택할 것이냐라는 갈림길에 있는 것 같은데요. 해법을 모색하는 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문화재청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조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조사에 원주시가 협조한다면 전문 국가기관에 의해 아카데미 극장의 보존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결정을 맡겨보는 것이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좀 계획 이야기해 주시면서 또 정리할까요? 네, 아카데미 텐트를 중심으로 시민들을 계속 만나갈 예정입니다. 문화재청의 직권 지정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계속될 예정이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해법을 찾아야 하는 때입니다. 등록문화재 지정 관련 조사라는 중립적인 방법도 제시가 되었고요. 해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카데미 친구들의 이주성 수호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여름철 이동식 물놀이장을 운영 중이죠. 시민들이 도심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인데 올해부터 또 2개의 물놀이장을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죠.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동식 물놀이장 굉장히 좀 인기라고 하는데 먼저 그 이동식 물놀이장 좀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원주시에서 운영하는 이동식 물놀이장에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는데요. 멀리까지 가지 않고 도심에서 더위를 잠시 식히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어 인기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이어지는 8월 31일까지 물놀이장을 운영하는데요. 올해는 기존 7개 물놀이장에 더해 물놀이 시설이 없던 지역에 이동식 물놀이장 2곳을 추가 설치했습니다. 원주문화원 앞 공원과 또 혁신도시 광장공원에 물놀이장을 추가 설치했는데요. 이동식 물놀이장은 에어바운스 형태나 조립식 형태로 이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여름철 무더위 기간 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철수가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기간에만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공간을 운영할 수 있고 또 물놀이장을 운영하지 않는 기간에는 공간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원주시 김영원 공원정책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운영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요. 여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에는 그동안 물놀이 시설이 없어 도시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동식 물놀이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즐겁게 보낼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입니다.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도심 물놀이장을 만든 만큼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장을 많이 찾아주셔서 즐겁게 즐기시고 올여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시설들은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운영 상황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에 추가 설치된 혁신도시와 원주문화원 외에도 치학체육관, 보물섬 물놀이장, 문막 생활체육시설 물놀이장, 단구동 여성가족공원 물놀이장 외에도 행구동, 태장동, 모실동, 기업도시에서 물놀이장이 운영 중입니다.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모든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지난주 새로 설치된 원주문화원 앞 물놀이장의 경우 이 평일에 60-70명이 훌쩍 넘는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찾았습니다. 이는 여름철 휴가 기간과 겹쳐서 평소보다 이용객이 적은 수준으로 여름철 내내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식 물놀이장은 워터 슬라이드와 풀장 그리고 탈의실과 화장실을 갖추고 있고요. 또 부모님이나 같이 온 보호자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과 같은 부대 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고요. 또 수질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물 교체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초등학생으로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동반했을 때 입장이 가능합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가족들과 함께 이동식 물놀이장을 찾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시원하게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시민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작아서 재미없을 것 같았는데 마지막 되니까 엄청 재밌었어요. 가족들이 오자고 하면 올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보물섬에 갔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변공원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수변공원에서 잘 놀았는데 이제 저희 휴가도 되고 해서 좀 애들 물놀이 할 때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원주에서 여기 혁신도시랑 여기 또 문화원? 2군데 개장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많은 주말에 피해서 오늘 왔는데 사람도 너무 없었고 너무 재미있게 그늘도 너무 좋고요. 네, 너무 재미있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동식 물놀이장 앞으로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물놀이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데요. 45분 가동에 15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초등학생 이하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고요. 또 원주시는 유아와 초등학생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유아를 동반하는 부모님들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원주시는 2015년부터 이동식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가 운영하는 곳에 대한 불편한 점과 개선할 점을 파악해서 개선 또한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해 내년도 운영에 반영하는데요. 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원주시 이동식 물놀이장 여름 막바지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 뜨거운 8월에 달콤한 토마토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제철을 맞은 잘 익은 토마토 맛을 즐기기 좋은 횡성 듣내 고냉지 토마토 축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 듣내 토마토 축제위원회 박명서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명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이군요. 예. 태풍도 딱 지나가고요. 그 시기면 10일부터 14일까지 축제가 개최된다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축제인지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죠. 저희 그 듣내 지역의 농특산물 중에서 듣내 고냉지 토마토가 아주 고소득 작물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우수해서 가락동에서 아주 최고의 가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재배 면적도 좀 늘리고 또 고냉지 토마토를 홍보하고 또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축제를 시작한 것이 어느덧 벌써 12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올해 12번째군요. 예. 코로나 때는 뭐 잘 안 됐겠죠? 예,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가운데 올해 토마토 작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 뭐 수해 피해가 전혀 없고요. 현재 토마토 작황이 아주 좋은 상태고 또 가격이 높아서 농민들은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구 정도 또 면적은 어느 정도 또 수확량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토마토가 재배되는 겁니까? 저희가 한 200여 농가 정도가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고요. 예. 연간 총 매출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예. 정말 고소득 작물이 맞군요. 예. 평당 한 8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듣내 고냉지 토마토 다른 지역의 토마토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겁니까? 저희 이제 듣내 고냉지 토마토는 해발이 저희 지역 농사짓는 해발 500에서 700 사이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과질이 좀 단단하고요. 과즙도 또 풍부하고 그래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다른 지역 토마토에 비해서 과질이 단단해서 보관 기간도 상당히 오래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설탕 토마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제가 이번 주말부터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축제 일정 좀 구체적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장소는 또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우리 제12회 이제 고냉지 토마토 축제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에 3일 동안 열리고요. 저희 이제 6번 국도가 저희 지역을 지나갑니다. 근데 6번 국도 바로 옆에 듣내 종합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내에서 전체적인 축제를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왕 하실 거면 15일까지 하시지 왜 14일까지만 하십니까? 축제를? 저희가 축제 기간이 3일 납니다. 3일 하는 것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번 토마토 축제 프로그램이랄지 축제 내용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우선 토마토 축제의 제일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토마토 풀장입니다. 풀장. 근데 작년에 1회 하는데 한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풀장을 만들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하여튼 내방객들한테 불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횟수도 2번 늘리고 풀장 수용 인원도 한 2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풀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경품도 늘렸고요. 그 경품 내용을 보면은 일회 하는데 금반지가 5돈 들어가고 한우 생선 한우 선물 세트, 그다음에 우리 지역 웰릴리 워터파크 무료 이용권, 콘도 무료 이용권, 또 백세주 선물 세트 하여튼 다양한 경품을 한 25점 정도 그렇게 넣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토마토 풀장 안에 지금 말씀하신 그 경품들을 찾을 수 있도록 했군요. 이거 바닥만 막 뒤지겠는데요. 바닥. 알겠습니다.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참가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참가비가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있습니다. 한 번 이제 일에 들어가는데 15,000원 정도 받습니다. 근데 5,000원은 다시 이제 그 자리에서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게. 그러니까 결국 한 10,000원 정도 받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해외 같은 경우 유럽에서 이런 장면들 많이 연출되지 않습니까? 사실 좀 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기 드문 또 그런 행사가 아닌가 싶은데 굳이 경품이 아니더라도요.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인지 보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또 희망하시는 분들 지원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행사 내용 좀 저희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그래요? 한번 저희가 한 금요일쯤에 다시 한번 연결해서요. 또 행사 좀 어떤 준비들이 하고 있는지 또 저희가 그 초대 말씀도 그때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횡성특내 토마토 축제위원회 박명서 위원장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